네, 오늘 심화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초 듣고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분 정도만 심화교육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로그인 모두 해주시고 저는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화교육에서는 교수와 학생과 또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업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기존에 교수님 그 EKU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 다운 카페 이런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이런 협업 도구를 사용해 보신 교수님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뭐 토론방도 사용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주 사용하시던 그런 도구 없으세요? 네, 다 게시판만, 자료만 올려보셨나요? 네. 저희 블랙보드에서는 정말 다양한 협업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도구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다 이제 다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협업 도구의 이제 종류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그 특징을 살려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블랙보드에서는 토론, 블로그, 저널, 위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룹 활동,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토론, 가장 익숙하시죠? 토론방 많이 활용해 보시기도 했고요. 이제 토론은 이렇게, 토론방은 글 중심으로 목록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학생들이 올린 글은 일반 게시판과 모양이 가장 비슷해요. 각각의 글이 올라가고 학생들은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답글로 달게 됩니다. 토론방의 특징은 이제 구독 신청을 하면은 자신의 이제 이메일로 자동 공지가 온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검색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토론방은 이제 개별 토론 과제뿐만 아니라 뭐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질의응답 또는 자주 묻는 게시판이나 뭐 일반적인 자유 게시판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토론방의 이제 옵션 중에 일부분이에요. 이런 토론방은 자유롭게 이제 교수님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 게시판이라던가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채점 옵션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채점 옵션에 이제 체크하시지 않고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자유 게시판이기 때문에 자신이 작성한 글을 얼마든지 쓰고 지우고 수정하고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작성자의 이제 본인 토론글을 삭제하거나 수정 허용하는데 이제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교수님이 토론 과제, 어떤 그 평가를 위한, 교육을 위한 그런 도구로 토론방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교육을 위한 거기 때문에 채점 옵션을 켜주시거나 또는 자신의 토론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다시 제가 말이 좀 꼬였네요. 학생이 이제 자신이 이제 작성한 토론글을 다른 학생이 보고 이미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고, 교수님이 또 채점을 미리 이미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토론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옵션은 이제 꺼주시는 거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론방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와 저널이라는 도구인데요. 제가 블로그와 저널을 같이 이제 묶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생김 방식, 화면 구성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보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한 도구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아까 토론방은 어떤 글 목록으로 이제 생성이 되었다면 블로그와 저널은 이렇게 학생별로 그 글이 모아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면 이 김철수 학생이 작성한 글만 모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 개별 페이지로 이제 화면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블로그와 저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블로그는 공개 도구라는 거고 저널은 비공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자기소개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나 어떤 독서 후기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게시하는 공간으로, 또 저널은 비공개 도구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기 성찰 노트라던가 교수님과의 1대1 상담 일지 아니면 그 과제 제출하는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키라는 도구인데요. 위키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 한 번씩 들어보셨죠? 위키피디아는 어떤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한 명의 사용자가 작성한 백과사전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든지 자신이 가서 자신의 지식을 적어놓고 또 다른 사용자가 적어놓은 지식을 좀 틀렸다 싶으면 또 수정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그런 백과사전이죠. 그것처럼 저희 블랙보드의 위키에서도 한 명의 사용자, 한 명의 학생이 아니라 그룹별로 아니면 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위키에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모습이 꼭 한 명의 학생이 작성한 것 같죠. 꼭 생긴 건 아까 블로그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이 한 명의 학생이 모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이 모두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은 이렇게 하나로 보이시더라도 이제 교수님께는 어떤 학생이 얼마큼 이 위키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공유했는지 그 기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석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73%로 가장 많이 이 과제를 작성하는데 가장 많은 부여를 했어요. 또 김숙진 학생은 이제 조금 와서 흉내만 작성한 흉내만 내고 이제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룹 과제를 하실 때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뒷단에서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참여도를 보시고 평가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이 박소영 학생이 어디까지 수정을 했고 그 다음은 김영수 학생이 박소영 학생이 작성한 거에서 뭐를 고쳤고 뭐를 삭제했고 이런 첨삭한 방식도 모두 나오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하시는 데는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활동인데요. 그룹 활동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그런 4가지 도구들을 그룹별로 멤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는 이제 활용법은 똑같은데 다만 내 그룹 멤버들만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직접 코스에 들어가서 토론방과 블로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제 교수님의 컴퓨터에서 이제 로그인 모두 하셨죠. 마이 페이지의 나의 코스에 보시면 아까는 실습 코스 5월 7일 기초로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심화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혹시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번 학기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교과목으로 들어가셔도 똑같아요. 그래서 실습 코스 5월 7일 심화 쪽으로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코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코스 안에서 토론방이나 블로그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교수님이 편하신 대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편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편한 게 저희 미리 만들어져 있는 토론 메뉴에서 만드는 게 가장 편하세요. 그래서 메뉴 중에 토론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코스 템플릿으로 이미 토론 메뉴 자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셔서 만드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그러면 토론 메뉴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샘플로 2가지 먼저 만들어 놨을 거예요. 강의 Q&A랑 학생 자료실. 저희가 여기 이제 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럼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냥 토론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토론방이나 포럼이나 이제 같은 그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포럼이 있고 새로운 포럼을 만들어 주실 때는 상단에 포럼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강의 자료실 올리실 때는 컨텐츠 생성, 평가 이런 버튼이 한 4가지 정도 보이셨죠? 근데 이제 토론 메뉴는 토론만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상단에 포럼 추가 버튼 하나만 보이실 거예요.
포럼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제 들어가시면 토론방의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토론의 주제를 이름 자체에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3주차에 내주신다 그러면 3주차라고 바로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토론방을 만들 때 이 이름으로 성적관리센터라는 곳에 이 이름과 똑같은 성적 컬럼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헷갈리시지 않으려면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편하신 대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에서는 토론방을 어떻게 진행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토론 활동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익숙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이 주제를 명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평가 방법도 명확하게 이 지시사항란에 적어주시면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토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토론의 주제라던가 뭐 배점을 여기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셔도 되고요. 배점은 뭐 10점 만점이다.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포럼 설정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슬라이드 화면에서 같이 보여드렸던 그 일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토론방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딱 보고 겁내하시더라고요. 토론방 하나 만드는데 무슨 옵션이 이렇게 많은가, 이걸 다 하나씩 설정을 해야 하는가, 그러지 마시고 교수님께서 이 토론방을 평가 도구로 활용하실 거면 이 포럼 채점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작성자의 본인 토론글 삭제 허용과 토론글 수정 허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옵션에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러면 처음 위에부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토론방을 평가 도구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포럼 채점에 체크를 해주시고 배점, 뭐 10점 만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게시판으로 사용하실 거면 굳이 이제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감일이 있으시다면 마감일을 체크를 해주시면 아까 기초교육에서 설명드렸던 캘린더 부분에 이 토론방의 마감일도 같이 표시가 될 거예요. 마감일도 표시해주고, 그리고 밑으로 좀만 내려보시면 토론글을 이메일로 수신 온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이 이제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서 토론방에서 이 구독 신청을 해놓으면 새로운 토론글이 올라올 때마다 학생의 이메일로 그 토론글을 전송을 해줍니다. 학생들은 굳이 이 블랙보드에 로그인해서 이 코스에 들어오지 않아도 자신의 이메일로 그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제가 아까 조금 주의해야 한다는 그 옵션, 토론글 삭제 허용과 토론글 수정 허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뭔가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내가 작성한 글은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옵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느냐. 저희 블랙보드 토론방은 그냥 일반 게시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위한, 또 평가를 위한 그런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이미 작성한 글을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 상태를 조금 보다가 학생들 반응이 안 좋다 이러면 또 수정해버리고, 아니면 교수님이 이미 채점을 하고 피드백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바로 수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옵션이 있는 겁니다. 혹시 평가에 사용하실 거면 이 체크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만드실 거면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는 이제 3주차라고 만들었고, 이제 누가 체벌 찬반에 대해서 토론방을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차곡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방은 아까 메뉴나 강의 자료실 만드셨던 것처럼 이렇게 앞쪽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끌어당겨서 위치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잘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만든 3주차 토론방으로 같이 들어가서 토론글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3주차 토론방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새로 만든 빈 토론방이기 때문에 글이 없는데 학생들은 이 토론방에 들어와서 토론 주제를 확인하고 상단의 토론글 쓰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토론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옵션 중에 토론글을 이메일로 수신 온이라는 옵션이 있었죠. 그 옵션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제 학생들은 아니면 또는 교수님들은 각자 들어오셔서 이 토론글을 이메일로 수신 온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는 수신 온이었는데 한번 클릭하고 나면은 수신 오프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구독 신청이고 이게 이제 여기에 새로운 토론글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그게 또 나중에는 이제 번거롭다, 너무 복잡하다, 아니면 이 토론방은 이미 이제 마감일이 끝난 거다.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서 구독 신청을 해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토론글 쓰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 토론글을 작성해 볼까요? 토론글 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비주얼 편집기 텍스트 박스가 나타납니다. 이 텍스트 박스에서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글도 작성할 수 있지만 첨부 파일이라던가 이미지, 동영상 또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자신의 이제 의견에 대한 뭐 참조 자료가 될 만한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게시를 할 때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취소, 임시 저장, 확인.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토론글은 게시가 되는 거고요. 임시 저장은 자신만 볼 수 있고 나중에 또 수정이 가능한 그런 글로 이제 임시로 저장이 됩니다. 임시 저장된 글은 이제 교수님은 볼 수는 없으나 학생이 임시 저장을 하고 있다는 표시는 떠요. 근데 그 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볼 수 없고요. 혹시 학생들 중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뭐 잘못 눌렀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임시 저장을 했으나 까먹고 마감일 전에 못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진행 중이라는 표시를 보고 교수님께서 이제 어서 올려라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럼 이번엔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이제 토론방을 만드느라고 토론 메뉴에서 만들었지만 이제 블로그는 그 아래에 있는 블로그 학습 성찬이라는 메뉴에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이제 학습 성찰은 이제 저널, 그 비공개 도구인 저널로 만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떤 한 예시일 뿐이고요. 실제 지난 학기에 그 블랙보드를 사용하신 교수님께서는 블로그로 학습 성찰을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이번 그 주에 들은 수업에 대해서 학습 성찰을 올리면 모두가 이제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달 수 있게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블로그도 뭐 예시로 만들어져 있는 게 2개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 블로그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아까 포럼 생성도 이 위에 있었죠. 왼쪽 위에. 똑같이 블로그도 블로그 생성 버튼을 눌러서 만듭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로그의 이름을 적는데 얘가 만약에 그 채점 그 평가를 하실 거면 그 성적관리센터에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주셔야 합니다. 블로그 이름 적고 그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제 블로그 유형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제 블로그 유형은 2가지, 학생 개별과 이제 코스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이는 건 학생 개별은 말 그대로 학생 개별로 이제 목록이 생기는 그런 방식이고, 코스 방식은 학생들이 이제 올리면은 한 페이지 안에 모든 학생의 글이 이제 모아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제가 예시 코스로 들어왔는데요.
이 학습 성찰이라는 게 유형이 개별이에요. 학생 개별. 얘는 들어가면은 먼저 자신이 작성하지 않는 한 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학생들의 목록을 클릭하고 학생, 그 김종성이라는 학생을 클릭하면 이 학생이 작성한 글만 이렇게 딱 보여져요. 근데 코스 유형은 얘는 개별이었고요. 이제 유형 중에 코스 유형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모든 학생의 글이 모여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재임 학생, 또 그 아래는 김철수 학생,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한 페이지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편하신 대로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활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학생 개별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는 이 블로그를 한 번 과제를 딱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학습 성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매주 작성한 글을 어떻게 모아줄 거냐예요. 월별로 모아줄 건지 아니면 주별로 묶어줄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아까 토론방에서 봤던 비슷한 옵션이 하나 더 있죠. 학생 학습자가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허용한다.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이나 평가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아까는 토론방에서는 토론 글과 그에 따른 댓글, 그 답글로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블로그 글과 코멘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멘트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가 도구로 사용하실 거면 배점을 또 10점 만점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만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드신 블로그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블로그로 같이 들어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은 토론글 쓰기라고 있었죠, 상단에. 얘는 블로그 쓰기 또는 이제 저널은 똑같이 생겼지만 저널 쓰기,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이 보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버튼을 클릭하고 똑같이 토론글 작성하시는 것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혹시 잘 못 따라오신 교수님 계신가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있으세요? 네. 그럼 다음 그룹 활동 만드는 걸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메뉴 중에 팀 프로젝트라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팀 프로젝트는 이제 그룹 활동을 하는 그런 메뉴인데요. 이제 지금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상단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그룹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일 그룹과 그룹 세트로 나눠져 있는데, 단일 그룹은 그냥 그룹 한 개 이제 만드실 때고, 그룹 세트는 여러 개의 그룹을 한 번에 만들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3주차 조별 과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한 개만 만드시는 건 아니죠. 뭐 3명이면 3명, 4명 해가지고 여러 개의 그룹을 한꺼번에 만드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그룹 세트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 하나만 만드실 때 단일 그룹.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에도 3가지가 있어요. 이제 무작위 등록은 교수님이 이제 그룹의 개수만 이제 정해주시면 블랙보드가 알아서 랜덤으로 학생들을 그 멤버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또 자가 등록은 교수님은 이제 그룹 껍데기만 만들어 주시는 거고, 학생들이 나는 A 그룹에서 그 조별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A 그룹 자기가 스스로 등록하고 이렇게 되고요. 지정 등록은 이제 교수님이 그룹 만드실 때 이미 다 이제 생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지정 등록은 그럴 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조별을 그 잘 못 정할 때 한 명이라도 나오고자가 없게 정해주시고 싶을 때 그냥 뭐 출석부대로 그 딱딱 잘라서 이제 등록을 해주실 때 많이 사용하고, 자가 등록은 이제 학생들이 그 원하는 대로 들어와서 직접 등록할 때 사용하시고. 저희는 그럼 지정 등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룹 세트에서 지정 등록. 그럼 그룹 세트니까 이제 여러 개의 그룹을 저희 한꺼번에 만들 거예요. 그룹명을 뭐 5주차
5주차 그룹 과제 해놓고 여기에 같이 지시사항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도구 선택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 선택은 앞서 설명드린 뭐 블로그나 저널, 토론방, 위키 이런 도구들을 이 그룹 안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이 그룹은 뭐 토론방만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체크 다 지워주시고 뭐 토론방만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토론방이랑 뭐 블로그 사용하겠다 이러면 원하시는 그 도구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각자는 성적도 매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그룹 세트 옵션이라고 해서 그룹의 개수, 지금 그룹 세트로 만드는 거라서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이 있는 건데 그룹 수는 4개. 이게 만들고 확인 누르면 저희는 이제 지정 등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자가 등록이면은 지금 이 화면에서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정 등록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 사용자를 추가를 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지금은 이 코스에 학생이 없네요. 학생을 직접 지정을 해서 검색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5주차 그룹 제가 만든 거랑 다른 교수님이 또 같이 만드셨나봐요.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은 자신의 그룹에만 지금은 지정 등록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자신이 이제 등록된 그 그룹만 볼 수 있고 지금은 교수님의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그룹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학생들은 내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그룹에서 한 활동을 뭐 참조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교수님이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도구 3개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이건 지금 블로그 화면인데요. 저희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의 이제 이름이 뜨고 그 옆에 바로 이렇게 사진이 떠요. 이거는 아까 그 기초교육 때도 한번 실습해 보셨죠? 프로필 사진 넣는. 이제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각자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마다 그 앞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뜨고 교수님은 이 학생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원래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화면이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갖다 대면은 사진이 좀 더 크게 보이고 이 학생의 어떤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기 때문에 학생이 보이는 건데 기본으로 이제 넣지 않으면 그냥 아바타 화면으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시면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온라인에서 하느라 좀 서먹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자기 사진을 같이 올려줌으로써 좀 더 그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제 학기 초에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블로그 같은 도구로 모두 이제 공개가 되었으니까 블로그 같은 도구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게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친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블랙보드 환경 자체에 조금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블로그는 이제 블로그 쓰기 버튼만 딱 눌러서 그 화면에 이제 글만 작성하면 되니까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꼭 올리게 해서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이제 블랙보드에 들어와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교육 한번 같이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오늘도 이제 공통 그 기초교육이랑 저희 심화교육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도 첫 시간 1시부터 2시까지는 기초교육 진행하고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선택과정으로 해서 평가, 다음 주 이제 온라인 시험이랑 퀴즈, 문제은행,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제 같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교육에 들어오신 분들은 2시부터 이제 들어오셔서 평가 부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요일은 모두 다른데 그 다음 주에도 목요일에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요. 모두 감사드립니다.